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단원 현재 하고 있는 건 이자와 원리합계, 그 중에서도 복리법의 계산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는 복리를 이용한 적금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적금은 매년 초에 넣느냐 매년 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찾을 때 그 마지막에 넣었던 금액이 이자가 한번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거를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예제풀이, 전 시간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이론을 배웠으면 지금 이제 예제풀인데요. 그 예제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짧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뭐죠? 이자, 달리와 복리가 있었는데 복리법이라는 거 했을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해드릴게요. 1,000만 원을 연이율 6%라고 할게요. 연이율 6%로 하고 복리로 계산하겠습니다. 복리로 계산했을 때 10년 후 원리합계, 원리합계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뭐 했죠? 1,000만 원에 1.06에 몇 제곱? 10년이니까 10제곱입니다 라고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복리이자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복리이자 붙이는 방법인데 적금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됐죠. 뭐냐면 적금을 할 겁니다. 적금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매년 초 10만 원씩 적립할 거예요. 매년 초 10만 원씩 적립하면서 10년 후에 10년 말에 이렇게 쓸까요? 연이율 이렇게 쓸게요. 연이율 똑같이 저걸로 할까요? 6%로. 6%로 했을 때 만약에 10년 말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를 그려라? 현금 흐름표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각각 따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1년 초 얼마 입금합니까? 봤더니 10만 원을 입금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입금하면 여기 시간 지나서 몇 년이 되는 거냐면 10년 초에도 한번 넣겠죠. 그죠? 1년 초에 10만 원, 2년 초에 10만 원 입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초에 10만 원 입금을 하죠. 그죠? 그리고 땅땅땅 가서 10년에 넣는 거니까 10년 초에 얼마를 입금하냐면 10만 원을 입금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는 건 언제예요? 10년 말. 10년 말에 찾습니다 라고 하면 자, 처음에 넣었던 이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 라고 하면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총 10번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10만에 1.06에 10제곱이 됩니다. 10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2년 초에 넣었던 요 금액은 10만에 1.06에 9제곱이 되는 거고요. 3년 초에 넣었던 건 10만에 1.06에 8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요게 중요했어요. 마지막에 입금한 이 10만 원이 이자를 한번 받아요. 이자를 한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금액은 10만에 1.06입니다. 라고 요렇게 표현이 됐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년 초에 입금하고 매년 말에 받는 방법. 그러면 첫째 항이 누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요 문제를 뭐로 바꾸냐면 매년 말로 바꿀게요. 매년 말에 10만 원씩 연이율 6%로 넣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찾을 거냐면 10년 말에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현금 흐름표를 찾으면 1년 지금 넣은 게 아니라 나 1년 말에 넣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1년 말에 넣어서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시간이 흐르겠죠. 2년 말 땅땅땅 가서 맨 마지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년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요. 10년 말.
10년 말이 되면 이 돈은 요 처음에 넣었던 10만 원 있죠? 처음에 넣었던 1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요? 여기는 초에 넣어서 10년 말에 찾았으니까 몇 년이 더 흐른 거냐면 1년이 더 흐른 걸로 봐야 돼요. 10년 초는 1월 1일, 10년 말은 12월 31일로 생각해서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도 1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10번 받은 건데 여기는 말에 넣었으니까 실제로 볼까요? 1년에서 2년 말 갈 때 1년 흐르죠. 그죠? 1년에서 3년 갈 때 2번 받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3에서 1 뺀 것만큼 이자 받는 거잖아요. 여기는 10년 말에서 1년 말이니까 이자 몇 번 받죠? 9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에 1.06의 9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자가 한 번 덜 받는 거죠. 그리고 2년 말에 또 10만을 넣어요 라고 하면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8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기에 마지막이 누가 되냐면 여기요. 10년 말에 얼마를 집어넣어요? 10만 원을 여기에 입금을 해요. 그런데 이 적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 말에 넣었던 이 10만 원은 넣고 바로 만기가 되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넣었던 10만 원은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자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우기는 좀 어렵고요. 이 공식을 만약에 이 과정을 다 알고 많이 풀어봐서 공식이 편해해도 괜찮은데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풀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상황을 이렇게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수열에서 요걸 따로 가르쳤어요. 이거를 기수불이라고 했어요. 매년 초에 넣은 거. 매년 초에 넣고 찾는 건 말에 찾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기말불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는. 지금 이제 그걸 따로 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경제수학에 이걸 따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적금 찾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차이는 뭐냐면 첫째 항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푸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얘는 공비가 얼마가 될까요? 얼마씩 차이 나요? 1.06 이렇게 되죠. 그죠? 1.06 돼요. 그리고 항의 개수요. 몇 개예요? 10개. 이게 n값이 되는 거예요. n값 10개. 그러면 여기서는 첫째 항이 누구예요? 10만 자체가 첫째 항인 거예요. 10만 자체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1.06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 1.06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예요? 선생님 여기 9제곱이네요. 마지막에 이자를 9 받았으니까 항의 개수가 9개요 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몇 개냐면 똑같이 10개예요. 선생님 9제곱인데 그 이유는 왜냐면 첫째 항에서 이자를 안 받아서 그래요. 0부터 출발한 거야. 0, 1, 2, 3, 4, 9까지 가니까 항의 개수는 10개 똑같아요. 얘는 첫째 항이 1제곱부터 가니까 1, 2, 3, 4 가서 10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10개 똑같아요.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는 딱 뭐 하나 차이다? 첫째 항 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기수불이든 기말불이든 똑같다더라 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공식이 나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는 이제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예요. 요거 뭐라고 주어져 있죠? 연초죠. 그죠? 연초니까 기수불. 저번 강의를 참고해서 요거 푸는 거 생각해 주세요. 거기에 공식이 얼마냐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뭐에 출발한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뭐였죠? R-1분의 누구였어요?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었어요. 또는 순서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그 공식에다가 뭐만 집어넣은 거냐면 요거 아까 계산한 이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공비 R인 거거든요. 1.06 여기에서 나와 있는 1.06이 R이니까 그 6%를 계산할 때 곱해지는 건 원금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1.06 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값을 빼니까 요 R만 0.06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R-1분의 A, 뭐 한 거죠, 제가? R-1인데 똑같은 거 두 개 썼다. 저는 이게 순서 바꿔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식은 뭐였죠? 바꿔주는 거. 1-R분의, 이렇게. 1-R분의 1-R분의 A, 1-R의 N승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만 설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는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이 공식을 저는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이해해라? 이자를 몇 번 받는지, 마지막에 넣은 건 이자를 받니? 바로 찾니? 이 차이를 꼭 구분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써드리긴 했어요. 여기 PPT에는. PPT에는 보시면 이거는 뭐였죠? 이거 잘못 썼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건 연초가 아니라 처음에 쓴 거 공식은 여기 공식은 연초가 아니라 뭘까요? 연말에 넣은 거예요. 연말에 넣어서 기말불 공식인 거예요. 요거 연말에 10만 원씩 넣었다라고 하면 연말에 10만 원씩 넣었으면 보세요. 매년 말에 넣었으니까 첫째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자 붙은 거 안 붙은 거? 안 붙은 거. 그래서 10만 원이 첫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여기에 누구만 붙냐면 A만 붙어요. 요건 기말불일 때.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넘길게요. 다음으로 넘기면 여긴 연초입니다. 연초에는 집어넣으면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이건데 찾으려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가 한번 붙지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 그래서 공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A 1 플러스 R. 이게 누군 거냐면 첫째 항. 왜? 마지막 넣은 게 이자가 한번 더 붙었으니까. 그게 기수물. 될까요? 여기서는 얘가 첫째 항. 왜냐하면 마지막 넣은 게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기수불인 경우까지도 이렇게 써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사실 제 강의 들으셨으면 교과서에 있는 이 공식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이해해라? 현금 흐름도를 잘 이해해라. 되셨죠? 그래서 첫째 항 등비 공비다. 그렇게 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는 정확하게 문제를 낼 때 그게 통일이 돼 있었어요. 뭐였냐면 매년 초에 또는 매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서 기수불이구나 기말불이구나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경제수학 교재에 보니까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말로만 주어져 있고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 이게 기수불인지 기말불인지 해결하기가 교과서가 좀 많이 헷갈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과연 실제로 적금을 할 때는 기수불인가 기말불인가?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문제 풀이를 봤더니 어떤 문제는 기수불처럼 풀고 어떤 풀이는 기말불처럼 풀었어요. 교과서 풀이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찾아봤어요. 은행에다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제 지인이 이제 은행 직원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정답은 다 상황마다 다르대요. 실제 은행에서도 기수불인 경우 기말불인 게 그게 적금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겠더라고요. 이게 기수불인지 기말불인지를 이걸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목돈을 일정 기간 예치해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금을 받는 저축 방법. 이거는 적금이랑 다른 거죠. 그죠? 어떤 거냐면 예금은 그냥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는 거야. 처음에.
아싸리 1,000만 원을 넣어놓고 1년 후에 찾겠다. 이런 걸 예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 공식은 누구 쓰는 거야?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복리 공식. 이게 예금이에요. 예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보통 예금이라는 것과 정기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예금은 여러분 그냥 체크카드 쓰듯이 그냥 통장에 내가 넣거나 빼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대신에 그거는 이율이 실제로는 많지 않대요. 그건 여러분들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이율이 싸요. 그런데 정기 예금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그냥 예치해 놓겠다. 1년 동안. 그거를 확정하면 대신 이율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금한 이게 예금한 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는 사실 또 다른 데 불리는 거거든요. 뭐 공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넣었다가 빼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요 보통 예금은 이율 자체가 낮은 거고 정기 적금은 내가 1,000만 원을 그냥 묻어두겠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은행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대신에 이율을 더 준다더라. 이게 정기예금이에요. 그리고 적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이죠. 이 말씀드린 방법이 있는데 적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제 은행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고 자유적금이라는 게 있대요.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는 것처럼 딱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매년 며칠 날 자동이체로 빼겠습니다. 그걸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적금이라는 것도 있대요. 자유적금은 뭐냐면 넣고 싶을 때 넣어라. 그 대신에 넣은 만큼 알아서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 은행에서 이제 요 공식은 이 방법이랑 똑같아요. 방법이랑 똑같은데 대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자 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푼 방법은 정기적금인 거고요. 정기적금 풀이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자유적금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이건 상식이에요. 그냥 뭐 매달 그냥 10만 원씩 넣는 건데 어떤 달은 2번 넣어도 되고요. 어떤 달은 걸러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은행에서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실제로 은행에서는 기수불로 계산하는지 기말불로 계산하는지 했더니 그게 다 다른데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말불인 경우도 있대요. 뭐냐면 넣는 순간 뽑는 걸로.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만기일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기일은 은행이랑 처음에 적금을 계약할 때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하는 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만기일을 10년 초에 넣고 10년 말에 만기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는 마지막에 넣었던 것도 이자가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에 넣는 순간 만기일이 끝나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이대로 계산을 해서 준대요. 은행에서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대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빨리 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이거 검색해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팁이더라고요. 만약에 만기일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5일 날 적금을 넣었어요. 1월 5일, 1월 5일, 1월 5일 돈을 넣어서 이제 10년 1월 5일 날 돈을 찾기로 했어요. 내가 만기 날짜를 1월 5일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월 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업무를 안 보거든요. 안 줘요. 그러면 금요일 날 받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전날. 만기일 전날 금요일 날 받을 수 있고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월요일 날 받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자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똑같이 계산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넣은 거예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 넣고 연이율 4%로 한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4%. 4%면 얼마죠? 1.04에 뭐 1년 만기니까 1승이 되겠죠. 1제곱.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라고 볼게요. 토요일인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뭐냐면 금요일 날 내가 해지할 거예요. 만기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연이율이에요. 연이율은 얼마가 돼야지 딱 챙겨주는 거야? 365일. 근데 하루 전에 뺀 거예요. 하루 전에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만 계산할 거예요. 이자만 계산하면 1,000만 원에 몇 프로? 4%. 1,000만 원 곱하기 0.04. 원래는 이거 자체가 이자야. 그죠? 1,000만 원의 연이율 4%야 라고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0.04 하면 그게 이자인데 세상에 내가 토요일 날 찾아야 되는데 금요일 날 찾았잖아. 은행은 절대 손해볼 일 안 해봐요. 안 한대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그것도 치사하게 365로 나눠서 1, 2율로 바꾸는 거예요. 일수라고 했었죠. 그죠? 앞에 강의에서 나왔었어요. 연이율 4%를 그건 1년 돼야 4% 주는 거니까 4% 계산한 걸 365일로 나눠서
364일치를 줄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한대. 금요일날 해지하면. 대신에 하루 더 갖고 이틀 더 갖고 있어서 월요일날 찾는 거예요. 만기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찾으면 이틀치 이자는 더 준대요. 1,000만 원에 원래 4%인데 그 값을 365로 나누고 365로 나눠서 1, 2일로 계산해서 며칠이 있었죠? 367일 됐습니다 라고 해서 미세하나마나 이자를 조금 더 챙겨준답니다. 은행은 정확하게 그걸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기술을 써야 돼요? 기말부를 써야 돼요? 그거는 주어진 문제만 잘 읽고 이자 받는 기간이 얼마인지만 생각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풀이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제만. 지금 앞에 좀 서두가 길었죠. 왜냐면 여기가 좀 많이 힘든 거라 제가 계속 복습했어요. 그래도 아시죠? 많이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예제 9번입니다. 예제 9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달 초에요. 매달 초에 10만 원. 그럼 뭘 써야 되죠? 현금 흐름표. 매달 초니까 1달 1회라고 할까요? 1회. 여기는 12회라고 했으니까 12회니까 1회 납금할 거예요. 여기 회라고 쓸게요. 자, 1회에 얼마씩 입금할 거냐면 10만 원씩 입금했어요. 1회에 10만 원. 이렇게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여긴 회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매년 초라는 말이 없고요. 2회 10만 원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3회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그리고 몇 번 넣었죠? 12회. 1년 정기예금인가 봐요. 1년 정기예금이니까 사실 이게 1월이겠다. 그죠? 1월, 2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가서 땅땅땅 너무 많으니까 맨 마지막 뭐를 집어넣냐면 12회. 12회에 얼마 집어넣었어요? 아래로 땅땅땅 내려가서 10만 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사실은 매달 초 근데 언제 찾는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없는 얘기가 없어서 교과서에 제가 풀이를 보고 해석한 건 횟수로 주어지면 마지막에 넣은 건 이자를 안 붙는 거예요. 12회까지 문제상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12회 납입 후에 원리합계라고 주어졌죠. 12번째까지 넣는 순간의 원리합계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종료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로 그냥 보는 거야. 딱 이게 종료 시점인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이걸 다 더하세요 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을 넣은 이 금액은 맨 그 전에 10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가 됐을까요? 10만에 제가 생각 없이 선을 막았다. 그죠? 더 써야 되는데. 바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위에는 얼마가 될까요? 10만에 이자가 몇 번 붙었죠? 6% 한 번 붙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1.06이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넣었던 건 얼마가 될까요? 10만에 1.06에 이 돈이 흐르는 거예요. 흘렀습니다. 이자 몇 번 받았을까요? 12번? 아니에요. 그죠? 1회에서 2회 갈 때 한 번 가는 거고 1회에서 3회 갈 때 2번 받는 거고 1회에서 4회 갈 때 3번 받잖아요. 빼주는 거예요. 12회에서 1회 빼주니까 몇 번 받아야 돼? 11번. 여기 11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넣었던 금은 얼마 될까요? 10만에 1.06에 10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10만에 1.06에 9제곱이 될 거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는 게 우리가 찾는 원리합계가 되는 겁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냥 딱 넣는 순간 얘 돈은 넣었다가 바로 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합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비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비 연이율이 6%니까 1.06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곱해질 때 1.06, 1.06 이것씩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항해 개수 헷갈리지 마세요. 11개라 그래도 몇 개야? 12개. 마지막이 0제곱부터 간 거야. 12개입니다. 이건 거야. 그러면 이거의 합 뭐 쓰면 될까요? R-1분의 1.06 마이너스 1분의 R-1분의 첫째 항 얼마요? 10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에 R에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저 그냥 막 썼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봐봐. 여기가 연이율이야. 연이율인데 제가 왜 틀렸는지 알았냐면 저는 그냥 이 공식을 쓰려고 그랬어. 1.06에 12제곱 R에 N승 마이너스 1 이 공식입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봐봐. 문제에서 1.005에 12제곱이 주어졌어. 이건 안 주어졌네? 안 주어진 건 제가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 풀었냐면 여러분들 꼭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경제수학 여러분들이 뭐 고3에서 경제수학 수업을 듣고 시험 문제 내잖아요. 저는 이거 시험에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실수했거든요. 보시면 연이율이 6%인데 이게 달이에요. 매달 한 달. 그러니까 12회가 12년이 준 게 아니에요. 12년이 준 게 아니라 여기 결국은 1년 후에 원리합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1년이 흐른 게 아니에요. 뭐가 흐른 거죠? 1개월이 흐른 거예요. 1개월. 그러면 연이율 앞에서 강의했죠. 연이율이 6%면 자 연이율이 6% 이거예요. 그러면 월 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다? 6%가 12개월치였으니까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그죠? 6% 나누기 12 하니까 0.5%예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가 여기서 여기 갈 때 0.5%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5%는 R이 0.005인 거예요. 0.005.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1.06 붙으면 안 되죠. 그죠? 얼마가 붙어야 돼요? 다 틀렸어. 이 값이 얼마가 와야 되냐면 10만에 1에다가 이 값을 더해야 돼요. 1 플러스 R. 1.005가 되는 거예요. 1.005에 몇 승이냐면 1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5에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5에 9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은 1.005에 1승,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10만. 요것만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이 1.06이면 안 돼요. 뭐냐면 (1.005가) 이렇게 와야 돼요. 1.005.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6의 12제곱이 아니라 1.005의 12제곱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실수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 0.06분의 이렇게 되겠죠. 0.06분의 얼마가 되냐면 10만에 요걸 얼마로 계산한다? 1.062로 계산해라. 1.062. 아마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요 값이 다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 교과서에는 그게 안 주어졌어. 요 값이 안 주어져서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낼 때 계산기 쓸 수 없잖아. 공학용 계산기 갖고 와서 1.005에 12제곱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마 제 추측컨대 가져오라 여기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요걸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겠다.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를 어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와도 된다. 시험 볼 때. 뭐 사실은 초등학교 때야 뭐 더하기 빼기가 중요한 거니까 계산기를 쓰면 안 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작은 수치나 큰 수치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경제에서 실제로 쓰는 걸 우리는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약 124만 원 나와요. 요 값 계산하시면 약. 근데 문제에서요. 1,000원 미만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1,000원 미만 버린다라고 해서 그거 계산하시면 제가 1,000원 미만 버리면 124만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24만 원이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야. R-1분의 AR의 n승 마이너스 1. 근데 저도 틀렸죠. 그죠? 뭐 해라? 연이율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월이율이다. 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저는 이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저는 이거 시험에 내요. 왜냐면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념들 앞에 있는 개념들 충분히 다 이거 뭐 일부러 뭐 틀리라고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건 주의하세요라고 해서 저는 이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저만 막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124만 원. 오케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매년 초에 이제 금액을 입금을 한대요. 매년 초에 입금을 해서 여기는 이제 거꾸로 문제예요. 뭐냐면 100만 원이 되려면 매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뭐 그거야 뭐 식을 세우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0년 후라고 주었어요. 매년 초 10년 후라고 주어져서 전 이게 기수불인가 기말불인가 굉장히 혼동이 됐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이대로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면 1년 초에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몰라요. 여기는 지금 얼마씩 적립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매년 금액을 내가 지금 모르니까 A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모르니까 이걸 찾아야 되니까 이때 A1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년 초에 A1을 입금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땅 가서 10년 초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요거까지 하나만 그냥 쓸게요.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10년 초예요. 10년 초고 여기 10년 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넣었던 A는 이자가 저는 이게 헷갈린 거야. 자, 여기까지 몰라. 이때 찾는 건지 이때 찾는 건지 찾는 금액 그걸 이제 만기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어로 과연 만기일이 언제일까가 이제 이게 궁금했는데 자, 맨 마지막에 이제 10년 초에 이제 10년 넣으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A를 넣었어요. 이렇게 A를 넣었습니다. 여기 좀 줄일게요. 밑에다 필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넣으면 이때 찾아야 되는지 이때 찾아야 되는지가 좀 헷갈렸는데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이때 찾는 걸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문제에서는 안 주어졌는데 이때로 찾는 걸로 계산했어요. 그걸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라는 말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흘렀어요? 1년 흘렀죠. 그죠? 1년 흘렀어요. 그리고 3년 초가 되면 3년 초가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년이 흐른 거죠. 2년이 흐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년 초까지 간 건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 흐른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3년 초에서 1년 초까지 2년 흐르는 건 3에서 그냥 1 뺀 거랑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초에서 1년 초까지 몇 년 흐르니 라고 생각하면 10에서 그냥 1을 빼야 돼요. 요 규칙대로. 2에서 1 빼서 1 나온 거고 3에서 1 빼서 2 나온 거니까 10에서 1 빼서 여기가 9년이 흐른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 이제 9년이 흘렀으니까 문제에서는 10년 후라고 한 말이 10년 후라고 한 말이 여기 매년 초에 10년 초에 넣고 10년 초에 넣고 10년 말에 이걸 넣어야 여기 금액이 10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 교과서에서는. 근데 이제 그건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막 그 은행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거는 은행에서는 어쨌든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문제상에서는 만기일이 안 주어져서 이게 우리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10년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횟수로 아까 같이 횟수로 주어지면 기수불처럼 그 딱 넣는 순간으로 찾는 걸로 하고 그리고 10년간이라고 하면 말에 찾는 걸로 해서 기수불로 해서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 금액이 이제가 더 한 번 더 붙는 걸로 하자라고 저는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미리 아마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는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10년 초에 찾는 걸로 할 건지 10년 말에 찾는 걸로 할 건지 그 문제에서 사실 시험에서 나온다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미리 약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기일에 대한 약속이니까 뭐 계산법에 대한 약속인 건 아니죠. 그죠? 이자 찾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결국은 찾는 때가 언제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상에서는 그 10년 후라는 말 때문에 이 10년 후라는 말 때문에 10년이 되려면 정확하게 이 10년 말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찾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넣는 금액은 이자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붙죠. 그죠? 근데 이건 년이니까 연이율 5%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다. 아까 같은 실수하지 말고 얘는 A의 1.05 이렇게 될 거고 맨 마지막은 A의 1.05에 이건 몇 제곱이게요? 10제곱. 왜냐면 여기부터 출발한 거니까 10제곱. 요거는 A의 1.05에 9제곱 땅땅땅 해서 요 금액을 다 더해야 됩니다. 인 거예요. 되실까요? 그러면 요 금액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100만 원이 돼야 합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 아까랑 다르죠?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5가 붙어야겠습니다.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이게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는 1.0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10개라고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걸 10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R-1분의를 쓸게요. 1.05-1분의 첫째 항 100만에 1.05 요게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틀리죠. 그 다음에 1.05에 몇 제곱? 10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맞게 보나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게 주어졌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죠? 요 값이 틀렸네. 바보같이. 제가 또 이번 강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첫째 항이 100만 원이 아니죠. 그죠? 이게 A의 요 값이 첫째 항인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A의 1.0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바보. 100만 원이 아니죠. 그죠? 요 금액으로 가야 돼요. A의 1.0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찾는 A는 요거 이렇게 찾아볼까요? A는 거꾸로. A는 가야 되니까 요거 100만에다가요. 요 값이 분모로 내려가야겠죠. 그죠? 100만 원에다가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금액이 가야겠죠. 1.05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우리가 찾는 A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은 1.05의 열제곱은 1.629로 계산해라. 여기 1.629로 계산해라 라고 해서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이건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저도 사실은 손으로 안 썼어요. 저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서 그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금액이 약 705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은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75,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75,000원.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더라. 됐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연이율 6%로 매년 복리로 계산되는 정기적금에 매년 초에 5만 원씩 하고 여기서도 뭐라고 적어줬냐면 10년 후네요. 그죠? 여기는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 연이율 6% 복리로 계산하는 정기적금에 매년 초에 5만 원씩입니다. 매년 초에 5만 원씩. 여기 뭐라고 주어졌냐면 10년 후입니다. 10년 후라는 건 흐르는 게 10년 후로 봐야 돼요. 그러면 1년 초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5만 원. 집어넣었어요. 2년 초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5만 원. 땅 가는 거예요. 몇 년? 10년 초. 10년 초에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5만 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흐른 거야? 1년 흐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흐른 거죠? 9년 흐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년 돼야 되니까 찾는 건 이때 찾아야겠구나. 10년 말에 찾는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돈은 안 넣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입금은 끝. 돈 넣은 건 여기까지 입금 끝. 그리고 찾는 건 이때 찾는 겁니다. 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계산합시다. 연이율이고 매년이니까 6% 맞네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넣은 건 이자 부터 안 붙어. 이게 익숙해져야 돼. 5만 원에 1.06. 그 위는 5만 원에 1.06의 제곱일 거고 처음에 넣었던 건 5만 원에 1.06의 몇 제곱? 10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까 되게 느렸죠? 죄송해요. 왜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지금 이제 숙달된 모습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요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은 마지막 넣은 거 이자 붙었습니다. 5만 원에 1.06 오케이. 공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6 오케이. 항의 개수 몇 번? 10개 더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원리합계 R-1분의 1.06-1분의 첫째 항 5만 원에 1.06에 R의 n승 1.06의 10제곱이겠죠. 그죠? 1.06의 10제곱 마이너스 1D라고 이렇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거 뭐 하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 묻는 거 그냥 원리금 합계를 묻는 거니까. 오케이? 되게 빨랐죠. 그죠? 원래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6987161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서 1,000원 미만 버린다라고 하는 건 100원 단위까지 슉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줄여서 써도 돼요. 69만 8천 이렇게 써도 돼요. 한글로 69만 8천 원. 답은 69만 8천 원이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더라. 이해가 좀 되시고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제가 많이 중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파트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기수불, 기말불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하신 분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의 현재 가치 요거의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